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아마 어제 보셨을 텐데요. 좋은 건 한 번 더 보시죠. 어제 우리 증시는 모처럼 만에 시원한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정말 얼마만일까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자금 집행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팔자 기조를 이어간 건 아쉬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관이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사흘 만에 2,7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총 상위주들이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 이상 상승하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상한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반가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이 총 상위주들의 이 상승 분위기, 그 온기가 오늘 중소형 단은까지 확산되는지 여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당잠사 마지막 화면이었죠. 지금 상승이 베어마켓 랠리일지 아니면 시장 반전의 신호탄일지는 의견이 아직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 사실인데요. 간밤 미증시를 보시면 그 내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미증시 마감 상황 보기에 앞서서 밤 사이에 발표된 물가지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3월 PPI가 발표됐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발표되기는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하는 지표라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각종 물품을 만드는 데 투여하는 이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 역대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은 나옵니다만 피크아웃 가능성이 크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을 보면 작년 4분기 PPI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미국은 이 중국에서 수출 제품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 보니 중국의 수출 단가로 지금 연휴 기준으로 낮춰져 있는 상황. 그래서 시차를 두고 아마 PPI도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그런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 지표가 공개된 직후에 나스닥 선물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대감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보시죠. 연준 주요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해도 떨어지지 않던 채권 금리가 드디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그리고 그 전날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월에 확실하게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제가 발언 내용 전체를 다 봤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둘기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3번 연속 빅스텝을 할 거라는 등에 그리고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연준은 움직여야 한다라는 기조의 발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 물가 정점론에 힘을 실어주는 그 한마디가 목말랐던 탓인지 바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7%까지 그 아래까지 아슬아슬하게 버텨내는 그 부근까지 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다시 춤을 췄는데요. 다음 보시죠. 자, 간밤 미증시 출발단에서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보합권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이때 사실 JP모건 체이스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1분기 순이익이 예상보다도 안 좋았습니다. 매출은 기대보다 괜찮긴 했는데 이익단의 문제였죠. 러시아 제재 관련 비용으로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지수를 초반에는 좀 억누르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금리 하락이 나타나자 성장 대형 기술주가 상승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 장 후반에는 델타 항공이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지수의 움직임,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장중 저가와 종가 수준이 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나스닥 종가 주가 지수는 2% 이상 뛰어오르면서 13,600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먼저 기술주의 등락률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종목별로 기입을 해놨는데요. 저가 매수세로 테슬라가 천슬라를 회복하는 모습,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관련주 올랐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동반해서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역시나 성장주 따는 이 채권 금리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몇 개는 그래도 발표되는 거 나쁘지 않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가자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다만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등의 원자재 시장은 아직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인 모습입니다. 성장주와 함께 이 가치주들 그리고 이런 원자재 관련주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간밤 국제유가가 또다시 3.6% 올랐죠. WTI 배럴당 10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영향에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알루미늄, 우라늄 이거는 원전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석유가스, 시추, 리튬, 구리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률 상위에 포진돼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반도체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 메타버스 테마가 같이 움직였고요. 이거는 번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장의 주인공 리오프닝, 항공, 여행, 소비 이런 것들이 견인하는 움직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리오프닝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시장 막판에 힘이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델타 항공이 특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매출이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11% 줄었지만 3월달 월간의 매출로 봤을 때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주간 항공편의 예약도 창사 이래 가장 활발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실적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가 더욱더 좋아질 거라는 기조의 발언. 연료비가 급등하는 건 사실 그 유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 항공에는 부담이죠. 비용 발생 측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고 CEO가 언급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델타 항공은 물론이고 다른 항공사들이 폭풍 질주하는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소비 관련주인 갭도 8% 이상의 급등이었고요. 호텔, 여행, 레저 동반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리오프닝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에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각 국가별로 방역 체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수출 데이터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산업별로는 아마 회복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기조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로 인해서 추출에는 최선호 업종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의료기기, 미용 등의 기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편의점이 꼽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미국에서 석유, 가스, 시추 테마의 움직임도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밤사이 관련주 상승률을 쭉 기입해봤고요. 이 중에서 이 네이보스하고 패터슨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패터슨 UTI 에너지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가 보시면 놀랍죠. 작년 말 대비했을 때 주가는 8배나 급등했습니다. 육상 시추업체인데요. 수직 수평 드릴링, 압력 펌핑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셰일 혁명으로 그 셰일 관련 기대감이 모아졌을 때 폭등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셰일에 대한 기대감이 막 꺼지면서 그 소외를 받았었던 업종과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 다시 한번 시장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쟁의 장기화를 결심했다고 시장은 보는 듯 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용인하는 혹은 부추긴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원자재 인플레이션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입니다. 시추기업들을 뽑아서 좀 정리해드렸지만 이 밖에 에너지 서플라인 체인 업체들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투자처는 무엇인가 이들 종목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해지를 할 수 있는 투자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마지막 간밤도 추가된 소식, 블룸버그 통신을 보도한 내용을 좀 캡처해 왔습니다.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이제는 임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외신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는 절대 풀 수 없다고 하면서 중화권 증시가 약간 흔들리긴 했었는데 제로 코로나를 풀 수 없으니 이제 경기 부양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국무원에서 상무회의에서 정세 변화를 감안해서 적립 수준이 높은 대형 은행에게 지급 준비율을 질서 있게 인하하는 것을 장려할 거라고 흘렸습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통상 국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2일, 3일 이 내에 지준율 인하가 나오곤 했었는데요. 곧 나오게 될지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는 이 세 가지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 방점이 당연히 찍혀 있겠죠. 그리고 무역 기업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겠고, 그리고 금융 지원 강화는 신문 경제 쪽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면 수급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